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8년 5월 10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70년 전 오늘 우리 국민들은 좌익들의 방해 책동을 무릅쓰고 투표장으로 가서 재헌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을 뽑고 대한민국 건국을 이끌어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2000년 민족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를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권국가, 국민국가, 민주국가로 우리는 출범을 했습니다. 그 70년 세월 동안 여러 곡절을 겪었지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투표에서 나온 겁니다. 선거에서 생긴 겁니다. 선거에서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생명, 재산,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의젓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응용한 새 미국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국무장관을 보내고 자신이 직접 마중 나가겠다고 합니다. 국가는 한 사람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전쟁까지 하는 수도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 죽는 전쟁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생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그거 아닙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일개 소대가 전멸하는 모습을 전투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죠. 국가는 그런 겁니다. 왜냐? 국가는 국민들에게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집단입니다. 즉 전쟁이 났을 때 전쟁터로 가라 또는 나쁜 짓을 하면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런 명령을 합법적으로 내릴 수 있다면 국가 스스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생결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랑스러운 발표를 보면서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지난 판문점 선언에는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우리 민족끼리 협조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고 우리 민족끼리 단일팀을 만들고 등등 우리 민족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막상 김정은이는 우리 민족은 도외시하고 힘센 나라의 국민들은 보내줍니다. 이건 민족 반역의 행위죠. 지금 북한이 불법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들, 불법적으로 6.25 때 납치해 간 약 20만 명, 불법 억류한 6만 명의 구금포로, 그리고 전후에 수백 명의 어부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납치해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법 억류한 사람이 지금 6명입니다. 3사람은 선교사, 3사람은 한국으로 왔던 탈북민. 이걸 억류하고 있는데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송환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간무소식입니다. 소식이 없어요. 이 소행으로 봐가지고 김정은의 과거 소행으로 보면은 납치해간 일본인은 돌려주고 불법 억류한 미국인은 돌려주는데 민족 하면서 동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질게 합니다. 이렇게 동족을 핍박하는 자가, 외국인을 우대하는 자가 민족 자주를 외치고 민족 화해를 외치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고 민족 공조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라는, 우리 민족끼리는 사기라는 것을 김정은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선언문에 민족이 8군데 나옵니다.
뭐 좋은 말은 여기 다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양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민족적 화해가 나오죠. 민족적 화해를 이루려면은 국군포로 납북자, 최근 불법 억류한 사람들부터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과 북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운운합니다. 불법 억류한 사람들을 보내주어야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족과 만나게 해야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민족 자주 원칙을 확인했다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은 이렇게 탄압하고 가두어 놓고 죽이면서 미국한테는 이렇게 고분고분 대합니까? 이게 민족 자주입니까? 민족 배신이지.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의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려면은 불법 억류한 사람들부터 돌려주어야 협력 교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화해와 단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모질게 합니까? 동족은 우습게 보이고 이민족은 위대하게 보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은. 또 이렇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면 노력해야죠.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 확성기,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도 금지시키고 해체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붙들고 있는 한국인들 돌려주는 노력은 왜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민족 공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김일성을 한민족의 챔피언이라고 여기는 주사파들, 김일성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거?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그것은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은 사기다. 그 민족은, 북한이 내세우는 정치 용어는 반대로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민족을 내세울 때는 민족 반역을 내세웁니다. 민족 반역. 그래서 역적질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북한 정권과 민족 공조 차원에서 협력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인질로 만들든지 대한민국의 방공, 자유, 법치, 민주를 파괴를 하든지 하겠다는 것. 즉 북한의 부하가 되겠다. 김정은의 부하가 되겠다는 겁니다. 민족 반역자와 어떻게 민족 공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민족 반역자와 함께 손잡고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할 수가 있습니까? 민족 반역자, 동족에는 모질고 이 민족이 힘이 세면은 굽실거리는 이런 집단과 손을 잡고 어떻게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으며 민족의 미래를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에 벌써 정확하게 이들 세력을 간파를 했습니다. 이 자들은 민족 반역자이고 사대주의자이고 분열주의자이고 문명 파괴주의자이다. 이들의 고향은 소련이다. 이들은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조국을 소련으로 여긴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도 평양을 조국으로 여기는 자들이 겉으로는 민족주의자 행세를 하고 민주투사 행세를 하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민족,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여기에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은 속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김정은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반민족적 사대주의적 행동을 보고도 김정은을 좋아하고 김정은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일성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1%만 돼도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암덩어리죠. 근데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일종의 암세포가 지금 우리의 뇌수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세 사람의 미국인을 송환받았다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 거기서 우리 한국인들이 배우는 게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게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